네, 현재 2013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어제 개막전 행사에 이어서 오늘 본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 행사에는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해 2012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엘비노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세션 2 코라이징 공동 성장을 주제로 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2013 세계경제금융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번 컨퍼런스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벌써 두 번째 세션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엘빈 로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강연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이 엘빈 로스 교수는 지난해 안정적 자원 배분 이론을 시장의 제도 설계에 응용한 공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엘빈 로스의 강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판매 가격에 이를 부담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매자는요, 여러분들 신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만이 중요한 거죠. 가격이 맞으면은 매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AT&T 주식을 샀을 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곳에서의 그런 마켓플레이스, 그런 장터에 대해서 고민한다면요, 그 가격 예시의 기능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기본적으로는 가격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굉장히 많은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요. 매일 아침 그 개장 시간은 언제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거래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그 안에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벗고받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자유시장은 무엇인가 해서 제가 그 연설 말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국가 시장에서 가격만으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얼마 전에 이제 스탠포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모두 굉장히 미국에서 선택받은 대학이죠. 하지만 누가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공부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비 수준을 너무너무 높게 잡아가지고요. 학비를 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일정하게 남을 때까지 학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낮게 설정해서요. 하버드나 스탠포드에서 돈만 낼 수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준으로 일단 설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선택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나 스탠포드는 학비만 가지고 결정하는 기관이 아닌 것이죠. 공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학비가 절대적인 결정 요인이 아닙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사정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임금 수준에 따라서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유지를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망하고 거기서 선택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노력하겠죠. 매칭 마켓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자이자 선택받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다가 그냥 내가 그 학교에 진학하겠다 통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에다가 내가 입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했다고 통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가격 메커니즘 이상의 그 무엇이 선택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죠. 하버드나 구글도 누구를 학생으로 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을 받을 것인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에 입학이 허가될 수도 있고요. 그 학생 선택하겠죠. 구글에 입사 오퍼를 받은 직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도 입사 지원을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직원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원 시장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연애 단계가 있는 거고요. 사람
사람들을 그 매칭하기 위해서는요, 그 성혼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제 동료들은요, 미국에서의 매칭 마켓을 두고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모든 그 근본 원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했던 연구에 근거해 보시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노동시장에서 가격이 결정 요인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그 박사들은요, 중앙 청산소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중앙 결제원이라고 표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결정 기관이 마치 그 장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어떤 장터로서의 그 결제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미국 경제학자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이 결제 기관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제 동료와 같이 디자인했던 메커니즘은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의 노동시장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흥미로운 장터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에서의 장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은 가격 이상의 것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노동시장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작동할 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택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많은 도시 안에서는요, 학교에 진학할 때 선택제를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작동하지 않고요. 또 신장 이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생체 기증을 받을 때 가격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가격이 고려 요인이 전혀 되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그 발표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기 이전에 있어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시장 매칭 이론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엘빈 로스 교수의 연설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엘빈 로스 교수는 경제학자도 실패한 시장을 고치는데 한 몫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실용주의 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엘빈 로스와 연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오리온 김대중 교수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엘빈 로스 교수와 인연이 상당히 특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연이신가요? 지금 강의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엘빈 교수님의 업적 중에 중요한 업적이 마켓 디자인입니다. 마켓 디자인에 이 적용되는 중요한 분야가 아까 강의에도 나온 바와 같이 신장 교환이식, 영어로 키드니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네. 엘빈 교수님은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 나름대로 신장 교환이식을 디자인하고 프랙티스하고 있었는데, 지금 연자로 나서신 이수영 교수님이 엘빈 교수의 제자였을 때, 재작년인데 제 논문을 보고 이거 참 흥미롭다, 재밌다고 생각하셔서 이수영 교수님이 저를 찾아오게 됐고, 그걸 인연으로 해서 제가 이수영 교수님 통해서 엘빈 교수님께 공동 연구를 제안했고, 그 이후로 그 엘빈 교수님께서 아주 흔쾌히 공동 연구를 이제 하기로 수락하셔서 그 이후로 계속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얼핏 보면은 이제 경제 쪽하고요, 또 의료계 쪽이지 않습니까? 네. 서로 좀 연구 방향이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엘빈 로스 지난해 이제 노벨상 수상한 이유가 안정적 자원 분배 이론을 시장 제도 설계에 응용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데, 이 연구 분야하고 교수님 연구 분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요? 글쎄, 제가 경제학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어서 뭐 정확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엘빈 교수님이 노벨상 받은 그 분야의 중요한 업적은 결국은 마켓 디자인입니다. 시장 재설계라는 마켓 디자인이라는데, 네. 마켓 디자인이라는 건 결국 그 돈이 매개가 되지 않는 교환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는 거거든요. 신장 교환이식이 대표적인 그런 분야입니다. 신장 교환이식이 돈을 주고 신장을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식을 잘 못하신 분인데 신장을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정의롭게 교환하느냐가 엘빈 교수님의 마켓 디자인의 중요한 하신 일 중에 하나고, 그것이 또 이제 저는 엘빈 교수님이 경제학 이론은 몰랐지만은 그냥 직관적으로 의사로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위해서 잘해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수술받기 어려운 환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로 비슷한 일을 다른 방향에서 하다가 서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네. 연구 결과가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논리로는 조금 설명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엘비 교수님하고 제가 연구하는 거에 처음 제안한 거는 미국 시스템하고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마켓을 디자인해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기관의실 디자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해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결과, 어떻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제안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 환자들하고 우리나라 환자들하고 자료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인종적인 차별이 있어가지고 미국 환자들하고 우리나라 환자들하고 물론 이제 아직 가상적인 얘기지만은 심장 기환을 할 경우 상당히 그 이식하기 어려운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빈 로스 교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신 김대중 삼성의료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엘빈 로스 교수의 강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입학을 시켰는가, 지금은 어떻게 입학을 시키는가 비교해 본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학군제를 운영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국의 그 대학 입학 절차와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 사정제도는요 굉장히 많이 변화를 최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시사점이 있었을 만한 뉴욕에서 이제 시작됐던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학교 선택제가 이제 보스턴의 공교육제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작년에는요, 덴버, 워싱턴 DC, 뉴올리언스시로 이 학군 선택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뉴욕 쪽으로도 확대될 예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의 학생들이 이 학교 선택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의 구 학군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진학할 아이를 두고 있는 가족인 제1지망, 제2지망, 제3지망식으로 적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블링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요. 형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동생도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같은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망 제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선택지망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서를 받은 다음에서는요, 학교에서는 가능한 대로 많은 가족들에게, 가능한 많은 지망자들에게 1지망 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에게 1지망의 진학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1지망보다 사실 입학 정원보다 이제 1지망이 더 많았을 경우에는요, 1지망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등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나 누나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순위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순위 설정에 따라서 즉각적인 입학이 되는 학생들이 있고 나머지는 입학 거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학교 이사회가 1지망에 따라서 배정이 안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2지망으로 진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2지망 배정이 끝난 다음에는요, 제3지망 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지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에 따라서 제1지망으로 입학이 되지 않는다면요, 잘 되기가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2지망이라고 했을 때는요, 2지망을 좋은 학교로 선택했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요, 제1지망으로 정원이 차버리기 때문에 2지망에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3지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보스턴 공교육 제도 교육청에다가 제1지망을 1, 2, 3지망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들어갈 만한 학교를 지망해야 되는 입장에 놓인다는 거죠. 실제의 제1지망 학교가 아니라 개인의 이론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을 법한 학교를 제1지망으로 선택하게 되는 부담을 학부모가 안게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는데요, 반일제 유치원이 바로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이
학교를 지망한다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은 바로 길 건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일제가 아니라 전일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전일제 유치원에 넣을 수가 입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반일제 유치원에 지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학 허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요. 따라서 보스턴의 교육청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 인기가 좀 더 떨어지더라도 일지망을 진학할 수 있는 학교를 골라서 지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고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호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학교가 정말로 인기가 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는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단지 솔직하게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전략적인 입장을 취하는 문제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선택을 1지망, 2지망, 3지막으로 솔직하게 밝히는 부모 같은 경우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1지망이 안 될 경우는 2지망도 안 되고 3지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리가 남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망의 1, 2, 3지망에 따라서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보스턴에서 학군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배정이 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부모들은 스스로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선호를 밝힐 수 있습니다. 샤필 교수와 제가 바로 이 연구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굉장히 복잡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도 됐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전과 마찬가지로요. 1지망이지만 3지망을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이 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자리가 있으면 바로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지를 지연했습니다. 충분히 더 이상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순위 높은 학생들이 지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의 특별한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1지망을 따라서 선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2지망에서도요. 마치 1지망을 선택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자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지망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지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는요. 우선순위를 학생들에게 매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학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층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여기에 대해서 통지를 하면서 거절하지 않고요. 일단은 유보한 상태, 결과 통지를 유보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그 지망을 하겠죠.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요. 새로운 지망자와 그 전에 지망자들 가지고 우선순위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제 지망을 했느냐는 고려하지 않고요. 지망 시점과 무관하게 우선순위를 합니다. 따라서 제2라운드에서는요. 제1라운드에서는 입학 거절을 되지 않았던 학생이 이제는 우선순위 높은 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학교에서는요. 거절을 당했는데 최우선순위 학생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절이 된다면요. 알고리즘이 더 이상 거절이 되지 않는 것은 딱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알고리즘이 멈춘 단계에서 최종 합격 통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보한 상태로 학교에서 입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에 따라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선호를 밝힌다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제1지망 내지는 제2지망이라고 해서 나눠서 쓴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2지망에 가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그 결제원이 청산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산소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선택을 그 선호를 밝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도 이제 해결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혀 다른 청산소의 형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요. 이익을 그 장터를 가지고 있는 이익을 우리가 가격을 사용해서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잠깐 지켜보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장기 이식입니다. 장기 이식 중에 특히 신장 이식에 대해서 제가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신장이 망가졌을 때는요. 신장 이식을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투석을 하면서 얼마간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신장이 망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일상생활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을 이제 기대하는 사람이 신장 이식을 제공할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신장 이식 대기 절차가
대개 인수가 깁니다. 그래서 신장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는 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있는 분들만이 신장을 제공하는 경우는 한정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신장이 2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기증해도 건강한 상태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신장이 망가지게 됐다면요, 여러분들이 신장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한데 신장을 제공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신장의 이식에 교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료인들을 경제학자가 도와서 신장 이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거래소에 대해서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증자 1이 있습니다. 기증자 1은 건강하고요, 신장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증자 1은 신장 그 환자 1번에게 기증하고 싶습니다만 혈액형이 달라서 기증자는 A 그리고 또 그 환자는 B이기 때문에 이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기증자 2번인 B형이고 따라서 환자 1에게 기증을 하게 됩니다. 기증자 1은 그 환자 2에게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환자는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고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거래가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최초의 신장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세프 머레이 박사가 당시에 이 신장 이식을 집도한 엘빈 로스 교수의 연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안정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서 시장을 좀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후에는 즐거움으로 세계 경제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 중에 하나인 아릭 레비의 강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대학생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또 뜨거운 소통의 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과 또 발전 방향을 담은 2013 세계 경제 글로벌 컨퍼런스, 금융 컨퍼런스, 오늘 오후 일정을 끝으로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원 이코노미, 하나의 경제라는 주제로 공정한 경쟁과 또 상생을 모색하는 장이 펼쳐졌는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의 해안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올해로 이 5번째를 맞았습니다.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모쪼록 이 세계 각국과 글로벌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제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3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현장 중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